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전에는 내 평생의 반려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는 양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거나 혹은 받은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시모께서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번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런지 다들 며느리며 사이며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에휴,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자랑할 며느리도 한 명 없고. 아니 글쎄, 어릴 적에는 집도 못 살아서 맨날 밥 얻어먹고 다니던 애가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거기 며느리는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아까지 해줬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때 어머님 어릴 적에 새빵살이 하셨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도 그 아주머니 어릴 때는 어머님 댁 새빵살이 했는데 나중에 엄청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거라면서요. 어머님도 그때 그 아주머니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건물 하나는 통으로 주게 생겼다면서 앓는 소리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긴 했지. 걔네야 잘 사는 집안이니까 며느리 올 때도 빵빵하게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걔네 며느리는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야며 차며 다새로 싹 다 해줬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해준 거 없으니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들 보니까 며느리가 살뜰하게 챙기긴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애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온다면서 자기 시집살이 할 때랑은 요즘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에이, 어머님, 저희도 자주 오잖아요. 저희가 주말에도 쉴 수 있으면 더 자주 왔죠. 주말에도 일하니까 자주 못 오는 거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머님께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님도 저희 알아서 결혼식하고 그런 거 보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생각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아들 장가 보냈는데 뭘 모르고 보내서 그런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너희만 잘 살면 그게 제일 좋다마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도 하는 걸 보시고선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이걸 못해왔네 저걸 못해왔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하며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비교를 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것도 매번 간섭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월급을 받고 있었고 집부터 차까지 대출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는 건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며 재촉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 마라 말 한 번 꺼내시지 않으셨지만
시댁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이는 슬슬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아무리 아이를 늦게 낳는다고들 하지만 너희도 이제 30대인데 우리 때는 30대만 돼도 노산이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30대 될 때까지도 아이는커녕 결혼까지 안 하니? 그래도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 낳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은 꼬박꼬박 달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임신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긴 해야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자리도 안 잡혔고 지금 아이 낳아도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직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또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요. 예, 언제 준비해가지고 아이 낳니?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려고 그래? 애는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일단 낳고 나면 아이가 알아서 큰다니까. 우리 때야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구만. 어린이집도 공짜로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가서도 돈 들 일 하나 없다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 어머님,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아이 낳고 나면 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1년밖에 안 되고 아이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예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일하시니 아이는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직 두 분 다 일하셔서 아이 낳더라도 봐주실 형편은 안 되세요. 아니, 그니까 일단 낳아보라니까. 낳아보면 우리든 너네 집이든 도움을 주겠지.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니?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 못 낳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이 못 낳고 세월 그냥 흐르는 거야. 너희가 아이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출산할 것도 생각하다 보면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니까.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물어보고 저는 매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저만 쓸 수 있었고 복직을 할 수 있다는 장담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항상 아이를 일찍 가지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매번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도 모두 저에게만 말을 하시는 탓에 스트레스는 저만 받았어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고민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어른들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소식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엄마 아빠 주변에서는 벌써 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고 말해도 아마 크게 생각 안 하실걸?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당신이야.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지.
다 나한테만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잖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한테 아이 가지려고 노력 좀 해봐라. 한마디 해보신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서도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잖아. 왜 없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나도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나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지금 가지면 어때서? 지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 낳는다고 돈 수억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진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그런 집에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며. 우리 지금도 대출금에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애 키울 거야? 조금이라도 상황이 풀려야 아이를 갖든지 말든지 하지.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 당신이 그래도 같이 벌면 낫다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더 허덕이는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망했어? 아니잖아. 힘들긴 힘들어도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잘 살고 있으면서 너무 부정적이라니까. 아이도 낳으면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아이 낳아가지고 맨날 명품 옷 입히고 키울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 당신이야말로 허영심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다 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커. 지금 당장 대출금도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어쨌든 아이를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며 책임감 없는 말을 항상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흐르고 친정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친정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지만 다른 형제들도 재산을 친정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맞다고 하셔서 별탈 없이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그 중에서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매달 쪼들리며 살아가셨던 친정 부모님도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어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죠. 와, 당신 진짜 좋겠네. 이제 우리 쪼들리면서 안 살아도 되겠다. 당신 몫은 얼마라고 했지? 우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집 좀 괜찮은 곳으로 옮기자. 안 그래도 매달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잘 됐다. 하늘에서 우리 살라고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지?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이번에 재산들 다 처분하신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대? 그래도 사인 내가 가서 좀 거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 가가지고 뭐래. 엄마 아빠도 그 재산 다 받으실 건 아니시라고 하셨어. 형제들 다 공평하게 나눌 거고 엄마랑 아빠도 별로 욕심은 없으셔. 알고 계셨던 재산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으셨던 재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신 것 같아. 혹시라도 이렇게 안 알려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을까 아직은 당장 처분하시기는 힘드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빚은 없으시겠지. 다 조회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친척분들이
다 동의했다며. 평생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모시고 살았으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물려받는 거 다 동의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하셔? 당신이 가가지고 그거 그냥 다 받으시라고 옆에서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가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말해볼까? 그거 그냥 다 받아도 괜찮다고. 그걸 왜 우리가 가서 말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관여할 건 없어. 그리고 내 몫으로 재산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받아도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그동안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받겠다 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 뭔가 빚이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와서 이거 갚아라 저거 갚아라 했겠지. 받아도 될지 말지가 아니라 받아야지. 당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몫으로 남겨두신 거라며. 유언도 다 해두셨다는데 그걸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할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혹시라도 이 재산을 받으면 숨겨진 채무까지 다 받아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재산도 드러났는데 채무까지 다 밝혀진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 앞으로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를 해두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남편이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업을 하겠다 나서보지 않았던 남편이라 갑자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걸 생각하고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 그동안 월급쟁이라 사업 도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썼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함부로 돈 쓰면 안 되니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사업 도전해도 괜찮지 않겠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해? 사업해서 대박을 쳐야 그래도 살만해지겠지. 갑자기 왜? 당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었어? 전에도 지인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해도 당신 사업 자금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서 그때도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나 유산 상속받을 거라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거 지금 정리도 안 됐고 아직 받을지도 모르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기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그 유산만 받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장모님이며 장인어른도 상속해 준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받겠다고 난리야?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 왜 우리한테 왔겠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셨겠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돈을 지금 당장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왜 사업을 해? 우리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지금 하고 싶다는 사업도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인데 왜 일만 벌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업하려거든 그거 당신이 직접 일해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돈도 있는데
왜 사업을 시작을 못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내가 그 돈 다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업 자금으로 잠깐 빌려서 쓴다는 거지. 잠깐 쓰고 사업 잘 되면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유산을 받게 되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고 싶다던 사업도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다 나서서 사업을 시켜주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급하다며 저를 불렀던 날이 있었어요. 가보니 시모 지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 계셨죠. 처음에는 웬일로 불렀나 싶었는데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아니, 저번부터 우리 친구들이 너 너무 궁금하다고 하길래 불렀어. 괜찮지? 우리 이제 자리 금방 마무리되는데 안 그래도 너랑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 나갈까 싶어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며느리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우, 예. 며느리가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진짜 좋겠다. 아유, 나는 언제 저런 며느리 볼까? 안 그래도 얘가 며느리가 이제 유산 많이 받아서 사업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진짠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네.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얘가 엄청 속상해 했거든. 아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우리 며느리 들으면 속상하게. 그래도 이렇게 유산 정리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아들이 우리 집안 살려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그랬겠지.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너희들한테도 한턱 크게 쏠게. 그렇게 알아. 아차차. 우리 이제 가서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나 먼저 가봐야 되겠다. 시모는 시모 지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업자금을 내주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집에 오고 나서도 시모는 제가 마치 유산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다 투자를 할 것처럼 확정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도 남편이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악의 없이 그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전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전 그때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녁을 차리긴커녕 야근하며 먹고 온 날도 제가 저녁밥을 차려주길 기다렸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매번 집에 오면 저녁상 차리기 바빴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당신이 맨날 저녁 준비하고 있잖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 약속이 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여행 가자고도 하고 무슨 일 있어?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긴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일은? 그냥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번 주말에도 당신 나랑 캠핑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랑 뭐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남긴 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시간도 훨씬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지. 내가 철이 없었어. 오, 웬일이야? 당신 매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나가기 바빴잖아. 벌써부터 아빠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요즘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나는 처음에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사업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뭘 왜 그래? 그냥 철 든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좀 일찍 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30대 후반이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지려고 하면 솔직히 애 클 때까지 일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그래. 우리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 키울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아이라니? 우리 그래도 5년은 더 있다가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긴, 요즘 같은 생각에는 아이 낳아도 괜찮겠다 싶긴 해. 우리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 낳아도 될까 걱정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 당신 아이 갖고 싶어서 지금껏 이렇게 노력한 거야? 그래. 당신이랑 이제는 우리 아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 장인어른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저번에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뵈러 잠깐 갔었는데 슬쩍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지. 당신도 잘 생각해봐. 그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자신이 더 노력할 테니 아이를 갖자는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보니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명절날에도 남편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서 친정에 일찍 갔다 왔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왔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 명절에 얼마 만에 얼굴 보는지 모르겠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매년마다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매번 명절 다음날에 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 이렇게 명절 아침부터 딸아이 얼굴 보니 참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 우리 강서방 정말 고마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허락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죠. 저희부터는 저희 집이랑 그렇게 매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먼저 갈 거니까 이제 적응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라 엄마 아빠가 먼저 오길 바라시지만 아내는 외동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 아이랑 같이 오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더 좋으시겠죠? 어머, 그러네. 우리 손주까지 같이 오면 우리가 더 기쁘지, 안 그러니? 그래, 강서방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생각해보니 너희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생각이 짧았어. 그치? 아유,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별소리를 다 하고 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하시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와이프랑 앞으로 더 잘 지내려고요. 이렇게 명절에 먼저 방문하는 것도 앞으로 더 잘 지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까지 친정에서 기분 좋게 보내고 저희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저녁 식사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와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도 누군가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딱 느껴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말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죠. 엄마, 좀만 참아.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이야.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텐데 이것조차 못 참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도 조금만 참으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마음 놓이게 해야 완전히 내 편을 만들지. 내 편 만들기가 어디 쉬워? 앞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1, 2년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유,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오늘 나 얼굴 찌푸리진 않았지? 그래, 그 집에 먼저 가니 거기 부모들은 어쩌디? 좋아하디? 에휴,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가만히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당겨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있겠나 싶고 어쨌든 저것들 재산 싹 다 빼올 준비는 잘 돼가지? 그럼 엄마. 이렇게 한번 해두면 그 재산 싹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앞으로 몇 개월만 더 공들여도 될 것 같아. 엄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생각보다 많은지 오늘 가보니까 장인장모 얼굴이 폈더라. 그거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 호강하게 해줘야 할 텐데. 막말로 거기 딸 한 명이라 거긴 다 내가 가지고 오긴 할 테지만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 조금이라도 당겨받는 게 낫지. 임신 준비하면서 아이 키우려면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 받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고 좀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부모를 찾아갔어야 하는걸. 쟤는 눈치가 빨라서 안 돼. 그래, 처음부터 부모한테 가서 말했으면 쉬웠을 거잖아. 어쨌든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애 눈치챌라. 조심하고 1, 2년 연기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아이도 얼른 가져야 되겠네. 그래야 저쪽 부모가 보따리 풀지 않겠어? 자기 딸 자식 거지처럼 사는 거 누가 바라겠냐고. 너는 제가 끝까지 모르게만 잘 숨기면 되는 거야. 전 시모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공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갔던 것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갔던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 남편에게 임신하면 모든 생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하니 비밀로 하자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는 저에게는 숨기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저와 다투면서 했던 대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고 메시지도 다 저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친정집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 제 탓으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 저도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을 때 전 바로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재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유산을 못 받게 되었다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당신이 하도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솔직히 나라고 그게 눈이 안 가겠어? 우리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거 처분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낳고 나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진짜 잘 생각했네. 우리 시작이 너무 어려웠잖아. 그거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긴 하지만 잘 쓰는 걸 원하실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아예 처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사업할 때 쓰면 더 좋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 쓰려고 해도 못 써. 알고 보니 할아버지 채무 있었던 거 처리해야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유산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도 상당하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서 그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남는 것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 몫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당신한테 이 정도 몫이라고 하면서 나눠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다시 가지고 가서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야?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겠지. 부동산인데 왜 당신은 그 채무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건데?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말해봤는데 그거 정리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거기 묶여있는 게 많더래. 그래서 그거 정리해가지고 수익화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고 애초에 묶여있는 채무도 많아서 더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줄까 여쭤보길래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냥 그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질까? 엄마네도 지금 할아버지 빚 때문에 정신 없으신가 봐. 뭔 개소리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선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셔? 나 지금 급해서 당장 만나야 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친정 부모님을 찾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뒤로 알아보니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서는 투자 설명을 하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께 받을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말에 다시 찾아가 제 채무인 척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계획에 틀어질까봐 바로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죠. 전 그런 남편 앞을 막아서고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에 띄어져 있는 번호를 보고서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어디서 많이 본 번호 아니야? 통화 한번 해볼래?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서는 이 여자랑 다시 새 시작할 거라고 했던데 맞아? 근데 웃긴다. 무슨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무슨 돈으로 새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엄마 아빠한테는 내 빚이라고 말하고 돈 받아서 당신 빚 갚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투자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재산 야금야금 가지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연기한 거니? 뭔 소리야? 당신 지금 뭔 헛소리야?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집에서 좀 쉬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만나고 올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 유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어. 아무래도 어른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껏 별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겨? 안 그래? 그 여자는 그냥 나랑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와, 오해? 당신은 사업 파트너랑 같이 호텔도 드나드나 봐. 당신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호텔이었니? 거지 같은 애 그나마 사람 같아서 걷어줬건만 역시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 재산 싸그리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더라? 소름 끼치게. 근데 너 돈 없잖아. 돈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일을 벌려놨어? 우리 집 돈이 네 돈이니? 사람들한테는 그 돈 네 돈처럼 말해놨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넌 여기 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혼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려놓았다고 그래?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마음 품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해하는 거야. 여보,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처가댁에 찾아간 건 맞긴 맞는데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도움만 좀 받으려고. 개소리 좀 작작해. 우리가 뭐가 어렵니?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네 욕심 채워주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 그렇게 사업하고 싶거든. 네 능력으로 마음껏 해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남의 돈을 넘봐?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멀쩡히 일을 다니는 척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설치고 다니며 알게 된 여자와 외도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 집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 당연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남편은 헛된 바람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든 증거를 다 찾아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여러 번 친정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어요. 그간 돈을 받으며
제가 몰래 빚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혹은 임신 준비를 하느라 필요하다며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받은 돈들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죠. 한두 번 친정 부모님께 받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사업 자금도 친정 부모님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일을 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간 친정 부모님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유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기 전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제 몫으로 받게 될 유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돈이 없었으니 사업 시작도 하지 못했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투자를 하고자 하셨으니 민사로 고소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배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남편은 결국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뒷감당은 시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며느리 유산으로 인생이 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투잡까지 뛰어가며 채무를 갚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유산은 모두 부모님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다른 친척 형제들에게 다 배분을 하셨고 친족들은 그전보다 더 큰 가족애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제 곁에는 늘 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했죠. 비록 남편과의 연은 끝이 났지만 그동안 먹고 사느라 서로를 잘 챙기지 못했던 친척들과는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들을 읽고 늘 공감했던 1인이에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재밌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미리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전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곱게 키우고 똑똑하게 키운 아들을 저같이 장사치한테 장가를 보낼 수 없다며 그렇게 억세게 구시던 어머니였죠. 여기가 이하나라는 여자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이에요? 오라, 당신이구만. 어디서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꼬였네? 어디서 장사치가 교사랑 어울리려고 나대는 건데? 내 며느리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니 그리 알고 이쯤에서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사장님, 경찰 부를까요? 남이 영업하는 곳에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일단 제가 따로 찾아뵐 테니까 지금 노여움 푸시고 돌아가 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신 우리 아들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예, 가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보려고 따라왔더니만 별거 아니구만. 오빠는 왜 이런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는지 참나.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여긴 제가 장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와서 막말을 퍼붓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주 오악스럽기도 그지없군.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될 줄 알아. 저와 시댁 식구의 첫 만남은 이러했고,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저인지라 돈이 모아지는 즉시 제일 자신 있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시기 좋게도 대박이 났어요. 삶에 여유가 생겨서 행복했지만 교사인 아들을 만나는 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전 이미 사랑이 너무 깊어버린지라 헤어질 수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쳐버렸고 남편은 손 하나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일도 그만두어야 했는데 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재활을 해보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만하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겠어요? 그러니 그만 슬퍼하세요. 오빠, 그럼 일도 못하고 어째? 우리가 아빠라는 기둥이 있어 누가 있어. 오빠마저 이렇게 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쥐구멍에 벼뜰 날은 있다고? 그 여자애 있잖아. 네 오빠 만나던 애. 걔가 아주 돈은 기가 막히게 번다고 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걔랑 결혼해. 그게 낫겠어. 어쩌겠니? 못 배운 며느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저 그렇게 못해요. 뻔히 하나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자고 해요? 저 혼자 살 거니 그리 아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 짐이 될 수 없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불구가 되었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헤어짐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발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6년이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 끈질기게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제야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건데? 난 다 괜찮다니까? 못 헤어져.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널 왜 허락했는데?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허락한 건데 넌 이런 집에 시집 오고 싶어? 미안해서 싫어. 나 이혼당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나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다 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하고 고맙다. 너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최선을 다할게. 남들이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장애 등급까지 받은 남편이었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댐댐이 하나만을 보고 허락해 주신 결혼이었고 저 역시 남편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땡 잡은 거예요. 솔직히 천박한 장사치가 교사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넙죽 절이나 해요. 넌 세연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 엄마도 이제 잘해주세요. 미안해, 하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나 함부로 대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사죽을 못 쓴다는데 오빠가 그 꼴이구나?
언니도 우리 오빠 정말 잘 홀려놨네요, 아주. 아휴, 원래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교사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언니 같은 사람을 우리 새언니로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솔직히 대학도 안 나오고 길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을 새언니로 맞이하다니. 됐어, 그만해라. 나도 열 뻗치는데 뭐 어쩌냐. 쟤도 보험이 처지경이 됐고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너 땡 잡은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러세요. 지금 저 학교도 안 나가고 제 할만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쟤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쟤 소원 붙어서. 그러니까 쟤한테 미안해할 거 없다. 알겠니? 재수 옴붓다니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교사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절을 할 것이지. 저렇게 목 빳빳이 들고 넌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기분 나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교류를 잘해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고 남편이 불구가 됐음에도 너무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이 잦았고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 불만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사장의 위치였지만 이런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며느리 가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너 표정 왜 이래? 어쭈? 이게 어디서 알바 나부랭이가?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내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 못 배워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어머님, 지금 제 직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직원을 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뭐?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결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못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행동 정말 옳지 않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가게 나오지 마세요. 와서 매일 직원들 단속에 지적질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가게면 내 가게나 마찬가지지. 내가 우리 창수 엄마인데 네가 나한테 어찌 그래?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아주 며느리 됐다고 날 잡으려고 드네. 이런 걸 창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고약하다 너. 설마 창수 몸이 성하지 않다고 네가 갑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 말어. 어디까지나 배움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는 거다. 너같이 배워먹지도 못하는 게 지금 가장 노릇한다고 우릴 없인 여길라거든. 어림없다는 소리니 그리 알거라. 알겠니?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이었고 그로 인해 시누이까지 난리가 나면서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봐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아무리 미워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마음이었고 그저 시댁의 횡포에 지치기 일쑤였답니다. 철없는 우리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 내가 모질게 할 수 없는 걸 너도 이해해줘.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 신세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내가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내가 더 잘하도록 할 거니까 이해해줘. 아니, 이해해달란 말도 염치 없어, 정말. 우린 가족인데 뭐.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재활에나 신경 써. 알겠지? 요새 들어서 소나기에 더 힘이 안 들어간다며.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를 건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만 갔고 시누이와 함께 돈을 저에게 타서 쓰는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무리 돈을 여유 있게 번다곤 하지만 사치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감당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이따 저녁에 클럽 갈 건데 언니가 언니 노릇 좀 하시죠. 원래 이런 거 다 오빠가 챙겨줬는데 요새 몸도 불편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 탈 구멍이 없잖아요. 언니가 대신 줘요. 아가씨, 제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철 좀 드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는데 계속 일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가씨가 일이라도 하면서 보탬이 돼야죠. 아닌가요? 지금 뭐 가장 노릇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언니, 저 대학물 먹은 여자예요. 언니한테 가르침 당할 위인이 아니라고요. 대학물이던 고등물이던 제가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 아가씨 그렇게 놀고 먹을 거면 차라리 저희 가게 나와서 일이라도 하세요. 한없이 놀기만 하는 아가씨가 한심스러워 제 가게에서 홀서빙이라도 하라고 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마저도 염치 없는 시어머니를 두둔하지 않고 붕괴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모진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건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네가 감히 내 딸 보고 종노릇을 하라고 해? 네 남편 불구됐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건 혼쭐 나봐야 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아주 우리 딸을 감히 네 아래 것으로 보다니. 이런 건 말로도 안 통하지. 내가 약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올 때마다 행패를 부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이닥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덕분에 안에 있는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말 화도 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아가씨가 놀 군번인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도 분간 못하는 분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나가주세요. 이게 우리 아들 불구됐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 내 딸 보고 감히 이런 천박한 데서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아 진짜 듣다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당신들이 천박하지. 이 가게가 어떻다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천박하답니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성공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진짜. 우리 사장님이 그쪽 며느리인 게 아까워요. 알아요? 어머머,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집안일에 나서?
어쭈? 그래, 끼리끼리다 이거지?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침을 뱉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남편 또한 화가 나서 본인 엄마에게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오열시전을 하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의 편이었고 저에게 면목이 없어 하였습니다. 남편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저도 화가 안 풀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던 어느 날 아무래도 저와 이렇게 지내는 건 본인들에게 손해인 건지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 시누이가 일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뉘우친 게 많겠지 생각하며 저 역시 지난 일은 없던 일로 여기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잘못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사회생활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다르게 생각 마시고 전 참고로 힘든 건 못해요. 그냥 돈이나 받고 정산이나 할게요. 네, 그러세요. 일단 카운터는 절대 비우지 마시고 손님들 오면 테이블 안내만 잘 해주세요. 그게 할 일이니까. 하지만 시누이는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았고 역시나 본인 가게처럼 사장 노릇을 하며 직원들을 하대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시누이도 가게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 그래도 전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저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상처를 주었고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잊히질 않아요. 어떻게 본인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뭐? 임신? 아니 지금 너 혼자 벌어서 우리 셋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 임신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넌 생각이 있냐? 진짜 막말도 정도 같아요. 엄마 이런 사람인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점점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냥 둘이 잘 살지. 뭐하러 애는 가져가지고 애 생겼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말아라. 뭐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생활비가 깎인다느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할머니니? 아유 징그러워. 그러니까 주제들을 알아야지. 무슨 애를 키운다고. 솔직히 애도 아빠가 불구인 거 싫어해. 요즘 애들이 어떤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오빠한테까지 막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상인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 마당에 둘이 그냥 살지. 무슨 애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거 다 하려고 한다니까 정말. 오빠도 진짜 본인 파악 좀 잘해. 언니 혼자 벌어서 애까지 어떻게 감당한다고. 얘가 틀린 말 했니? 니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니? 그런 게 열폭이라는 거야. 아주 웃기고들 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본인들의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저렇게 말을 하는 시댁이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돈 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거든요. 그런 마음을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임신 기간 내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 대신 가게 일을 돌봐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그 덕분에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만삭에 가까워져 갔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늘 차갑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 몸은 잘 돌보고 있니? 아유, 하루가 다르게 배가 커져가지고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숨차고 힘들지? 아, 네, 그렇죠. 이제 예정일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빨리 아기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아유, 너 몸조리도 내가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 친정이 먼 데 사니까 또 몸조리 해주시기 힘들 거 아니냐. 에이, 요샌 조리원도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래도 몸조리 해줄 생각도 하신 게 전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해주려고 했지. 며느리가 너 하나밖에 더 있냐?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네 생각 특별히 하는 거 알아둬야 돼, 너는. 그러게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 어머님이 아직도 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아, 맞다. 노인정 갔더니 부녀회장이 자기 딸이랑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몸조리니 뭐니 밑밥을 깔아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듣는데 역시나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속내가 뻔히 보이지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가씨랑 그럼 어머님 여행 다녀오세요. 아가씨도 요새 가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 모녀여행 다녀오시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가시고 싶으신 곳은 알아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역시 넌 통이 커서 좋다니까. 이래서 장사하나 싶기도 하고. 사업하는 애가 쪼잔하면 되겠니? 우리 스위스 좀 보내줘라. 스위스를 가고 싶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자 싶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가 즉시 어머님께 경비 7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두 분이 다녀와도 될 금액이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이었고 그 뒤로 신우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1,000은 줘야지. 2명이 가는데 2당 500 정도는 줘야 실컷 여행할 거 아니야? 이왕 쓰는 김에 300 더 붙여라. 아니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나 좀 여유롭게 즐기다 오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저희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두 분이 형편되는 대로 다녀오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모자라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꼴랑 700 주고 어떻게 놀다 오라는 거예요? 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는데 쓰는 김에 더 쓰라고요. 아가씨, 여태까지 저금도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아가씨 돈으로 갔다 와요, 그럼. 제가 드린 700도 모자라시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분명 큰 돈인데 더 달라고 하다니. 그냥 제가 준 돈 다시 주시고 본인들 힘으로 다녀오세요. 다짜고짜 300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예 본인들 돈으로 다녀오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막말이 또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돈에는 장사가 없듯이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급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 시점에 양수가 터져버렸고 양수가 터지니 진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러다 애가 나오겠구나 싶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하니
급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더욱더 압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거든요. 배 너무 아픈데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해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 얘긴 마저 끝내야지, 건방지게. 300 더 주기 전까지 넌 아무데도 못 갈 줄 알아. 얼른 입금해. 그러게. 언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300 입금해요. 그래야 애를 낳으러 가던지 뭐라던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길 놔두고 참.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도 어쩜 본인들 일만 중요하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스위스 여행 간 데서 경비 700주니 양수 터진 날 병원에도 안 보낸 모녀였고 결국에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아가용 CCTV로 모든 것을 본 남편이 119를 불러주어 응급센터로 이송이 되었고 양수가 터진 뒤 지체된 시간이 길어져서 감염위험으로 곧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응급센터로 오게 되었고 수술이 끝난 내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역대급 복수를 시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누이의 뺨을 날리면서 인정사정 없는 응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뺨을 맞은 시누이는 놀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하네. 하나한테 진짜 내가 면목도 없고 도저히 이건 인간들 같지 않아서 상종을 못하겠어. 집에 아기 태어날 때 쓰려고 카메라 거실에 설치해둔 거 몰랐지? 나 엄마랑 네가 하나한테 하는 거 다 봤어. 어떻게 양수 터지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여행 경비를 입금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 쓰레기들. 이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이 병원에서 당장 꺼져.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랑 인연을 끊기라도 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불구돼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네 와이프라도 우리를 봉양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하나 왜 잘 키웠는데? 남편 없이 너 잘 되라고 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다 지 잘나서 결혼하고 지 가족 생기니까 우리를 등한시하겠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말 말아라. 그리고 네 동생 얼굴 내리친 거 사과해. 아니, 이제 당신들 힘으로 살아. 내가 하나한테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저것은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하나가 이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 이렇게 천대하는 인간? 나도 엄마 취급 안 해. 그리고 너도 이제 내 동생 아니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나 깨어나면 혈압 오를 거 뻔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옛날에 엄마가 얼마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뽑아먹으려고 나만 바라보고 산 거겠지. 그리고 불구되자마자 하나한테 희생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남편이 참다 참다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애 낳고 입원한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했음에도 남편은 본인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착각 때문에 저에게 막대했던 것인지 이제 와서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가 역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내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저희가 웃기네요. 여행 가라고 준 700, 마지막 봉양값이라고 생각하고 아꼈어요. 이제 자금줄도 끊긴 마당에 그 돈이라도 아껴서 몇 달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작 이래야 맞는 건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참 기뻐요.
네가 창수 좀 설득 좀 해줘라. 솔직히 부모랑 자식 사이가 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정 끊을 거면 애 아빠가 창수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나 우리 이름으로 돌려놔. 창수가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알았으면 애 아빠가 창수 이름으로 해놨겠니? 미쳤다고 그걸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겠어요? 아버님도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한번 두 여자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애 아빠가 왜 창수 이름으로 했겠어? 홀로 남을 나를 평생 봉양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그걸 너희가 꿀꺽 하겠다고? 웃기지 마. 너 창수랑 이혼해라. 우리 창수랑 그냥 내 딸이랑 셋이서 살 테니까 그게 낫겠어. 역시 변하지 않네요, 인성. 아니요? 창수 씨랑 저랑 이제 호의호식하며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 마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저에게도 지원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시댁 식구였고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몸이 그렇게 되고 저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살 의욕이 많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제 가게를 돌보면서 활력을 많이 되찾은 것 같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주었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질게. 그동안 나 재활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당신이 내 뒷바라지랑 우리 집 책임졌잖아. 이제 내가 어떻게든 너랑 내 아들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제 나한텐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오로지 너랑 내 아들뿐이야. 20살부터 한 번도 쉰 적 없고 돈만 벌었으니 이제 좀 쉬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마 너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식구들이 밉지만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당신이랑 결혼할 때 그런 부분 생각 못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데 마음 괜찮겠어? 정말 미련도 없다. 그때 카메라 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 나한테 너랑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제 남편을 상대로 그날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상해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와서 기각되고 말았어요. 코피도 터진 피해 응징이었지만 바보같이 병원을 늦게 가는 바람에 진단서는 약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당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나갔지만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볼 사이도 아닌 거 정말 엮이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괘씸해서 용서하기 싫고 더욱더 벌 주고 싶지만 아예 엮이고 싶지가 않네.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게 한몫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엮일 일 없이 그냥 자기랑 나랑 우리 아들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되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나도 엄마가 여태껏 했던 행동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냥 엮이고 싶지 않거든. 아마 엄마도 지금쯤이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거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연연해 하지 말고 세 식구 행복하게만 살자. 알겠지?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의 힘든 게 당신의 위로 한마디로 보상이 된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이라도 고마워. 제가 소송까지 걸었고 시어머니도 법원에 들락날락하게 되자 피곤했는지 남편과 저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에게 신우이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홀서빙을 하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다 닥치면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서 제 아래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보다도 손을 쓰는 게 수월해졌고, 남들이 보면 잘 모를 정도까지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종로에 가게를 하나 더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저보다도 사업 수완이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르더라고요. 매출도 전보다 훨씬 늘었고, 지금은 제 음식점을 토대로 밀키트 사업까지 추진하는 남편 덕분에 회사를 차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 덕분에 처음으로 집에서 쉬어보면서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내 아이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면서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는 지난 날들이에요. 아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행복하면 됐다는 마인드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